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어느덧 6월이 저물어 갑니다.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간 것인데요. 이제 곧 2021년의 후반전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반환점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좀 어떠신 것 같은가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 등 잘 이뤄가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 사실 뭘 해도 애초에 기대나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2021년이 참 감사하고 보람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 상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거대한 둥근 지붕을 만드셨으니 그 지붕은 초대형. 아침 해는 신방에서 달려나온 새 신랑. 동틀 무렵의 해는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동틀녘부터 해질녘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들은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그뿐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보물이 있는 곳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 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내가 햇빛에 깨끗이 씻겨 죄의 얼룩 말끔히 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담은 말, 내가 곱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제단 반석이신 하나님, 내 기도 아침 제단에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나의 제단, 제사장이신 하나님.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제가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여름에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즐길 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요즘 보통 여름 영화 하면 막 공포 영화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그런 영화들은 다 배제했고요.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그리고 또 건전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들 중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영화로 추천드릴 작품은 바로 맘마미아, 뮤지컬 영화인데요. 맘마미아입니다. 맘마미아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전설적인 혼성 그룹이죠. 아바라는 이 혼성 그룹의 노래 제목이자 그 아바의 노래들로만
아바의 유명한 그 곡들로만 이루어진 동명의 뮤지컬이 원작으로 2008년에 영화로 제작되어서 참 큰 인기를 누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자체의 어떤 설정이나 캐릭터들의 설정은 사실 뭐 이렇게 썩 추천하고 싶은 설정은 아니에요. 네,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막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설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배경이 참 아름다운 그 그리스 섬의 아름다운 배경이고 또 아바의 명곡들, 배우들의 막 노래와 춤 등이 아주 멋지고 또 여름 그 휴양지의 그런 기분과 잘 어우러지면서 아바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한여름밤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보실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의 칼로카이리라는 섬이 배경인데 칼로카이리는 이제 실존하는 섬은 아니고요. 이제 영화에서 이제 설정된 그런 섬이고 실제 촬영은 그리스의 스코펠로스 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배경인 그 칼로카이리 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싱글맘 도나, 이제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가 이제 연기한 엄마 역할이고 그 엄마가 살고 있는 20살 귀여운 딸 소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아마 이 영화가 이제 거의 유명세를 타게 해준 첫 영화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소피 역으로 나와서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우연히 엄마의 일기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이 소피가 엄마의 일기에서 자신의 아빠로 추정되는 세 남자인 샘, 해리, 빌을 발견하게 되고 엄마 몰래 엄마의 이름으로 그 세 남자를 자신의 결혼식에 맞춰서 섬으로 초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누가 진짜 아빠인지 찾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피의 아빠가 서로 자기라고 주장하는 이 세 남자, 그래서 뭐 피어스 브로스넌, 그 영화 뭐죠? 킹스맨에 나오는 콜린 퍼스,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배우죠. 콜린 퍼스. 이렇게 세 남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자기가 소피의 아빠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이에서 소피가 이제 진짜 아빠를 찾아서 아빠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하려고 하는데 과연 아빠를 찾을 수 있는가 막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 되게 재미있고요. 막 곳곳에 계속해서 아바의 그 유명한 노래들이 막 나오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시원하고 신나고 막 그런 배경의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에서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그 아바의 대표곡으로 널리 알려진 댄싱 퀸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 메릴 스트립인 도나가 이제 고민에 빠진 가운데 이제 그 남자들이 막 이렇게 오게 되면서 자기가 초청 안 했는데 이제 갑자기 세 남자가 동시에 오니까 고민에 빠지는데 이제 이 도나의 친구들이 그녀를 막 격려하면서 함께 이 댄싱 퀸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댄싱 퀸은 막 그 친구 둘이랑 이제 셋이서 부르다가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점점점 다 모이면서 이제 부둣가에서 막 다 함께 막 마을 사람들 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군무를 추는 막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유쾌하고 신나고 시원한 느낌의 그런 노래와 안무가 어우러져서 아주 되게 재미있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노래도 워낙 유명하고 이런 모습이나 장면들도 참 재미있고 어쩌세요? 이 장면을 저는 최고의 명장면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화 맘마미아를 한번 추천드려봤는데요. 아마도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바의 노래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아바의 노래를 잘 모르시는 세대여도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보시면 한번 접해보시면 좋아하실 만한 영화일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좋아하는 곡이 있으시다면 어떤 곡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든 월드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월드컵은 여름 음식 월드컵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들, 또 여름철 별미들이 꽤 있죠. 그 중에서 최고의 여름 음식은 무엇일지 한번 무엇이든 월드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여름 음식 월드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6강 대결 동치미 대 오리구이. 네. 동치미와 오리구이. 오리구이가 여름철 별미인가? 네. 하여튼 여름에는 그래도 시원한 동치미가 좋죠. 두 번째 냉짬뽕 대 스무디. 네. 별미니까 뭐 스무디보다는 그래도 냉짬뽕이죠. 네. 냉짬뽕 고르겠습니다. 자, 16강 세 번째 대결 가지전 대 콩국수. 네, 가지가 여름 음식인가요? 가지전이?
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그러나 콩국수죠. 네, 저는 콩국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름 하면 또 콩국수죠. 자, 아이스크림 대 설탕 토마토. 네,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저는 아이스크림. 여기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해놨네요. 자, 16강 다섯 번째 대결. 냉면 대 요거트. 여름 별미는 당연히 냉면이죠. 네, 냉면. 자, 팔도 비빔면 대 참치회. 네, 참치회를 여름에 먹는군요. 참치회는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팔도 비빔면 하겠습니다. 또 이게 비빔면이 또 여름철 별미죠. 메밀소바 대 과일 젤리. 제가 참 이 메밀소바를 참 좋아합니다. 이 간장 그 국물에 이렇게 적셔 먹는 이 달큰한 메밀소바 먹고 싶네요. 네, 메밀소바 고르겠습니다. 골뱅이 소면 대 아이스크림 케이크. 골뱅이 소면이죠. 네, 음식을 골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8강으로 갑니다. 8강 첫 번째 대결. 골뱅이 소면 대 팔도 비빔면. 그래도 기왕이면 골뱅이까지 들어있는 골뱅이 소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메밀소바 대 동치미. 이거는 메밀소바죠. 네. 그리고 콩국수 대 냉면. 이건 결승급인데. 콩국수랑 냉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흔하게 접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흔하게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아니면 이제 자주 못 먹으니까 이제 특별히 좋아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 거냐. 이거는 정말 제가 고민이 많이. 이거 결승급인데요. 사실 결승전에 나오길 바랬는데 이런 대진이. 저는 콩국수 하겠습니다. 냉면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아이스크림과 냉짬뽕. 둘 중에는 냉짬뽕이 남고요. 콩국수 대 냉짬뽕. 이거는 콩국수죠. 네, 저는 자극적인 거보다는 조금 좀 구수한 거, 슴슴한 거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골뱅이 소면 대 메밀소바. 그러니까 메밀소바를 고르는 거죠. 콩국수 대 메밀소바. 참 제가 너무너무 둘 다 좋아하는 여름 별미인데 저의 선택은 냉면을 이기고 온 콩국수 되겠습니다. 여름 음식 월드컵 저의 최종 우승은 콩국수 되겠습니다. 네. 이 콩국수는 집에서 자주 해먹기는 쉽지 않은 음식인데요. 그래도 예전에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 때 할머니가 가끔씩 이제 콩국수를 해주시면 직접 이렇게 막 콩 갈아서 해주기도 하시고 참 맛있게 먹기도 했고, 어렸을 땐 사실 콩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콩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 밍밍한 그 국물에 국수 말아서 먹는 게 도대체 뭐가 맛있나. 네. 그리고 또 콩국수에 소금 뿌려 저는 먹는데 설탕 뿌려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맛있나 했는데 점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콩국수의 그 맛을 알게 되면서는 여름철에 콩국수 참 좋아하고 될 수 있으면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냉면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여름 되면 저희 가족들은 청수냉면이라고 해가지고 사서 삶아 먹는 그 냉면 있어요. 그거 사다가 한 사람당 거의 이 사발에다가 이제 가득 넣어서 한 3인분씩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밀소바는 제가 맛집을 하나 추천해드리면, 혹시 그 종각이나 광화문 쪽에 가실 일 있으시면 종각이랑 광화문 사이에 미진 모밀이라고 있어요. 미진 메밀인가 모밀인가. 네, 그 집이 특히나 여름철 이런 때 줄 서서 먹고 하는 집인데요. 굉장히 맛있는 이 메밀 국수, 이 냉모밀 집이 있어요. 거기 한번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예은이 엄마하고 연애할 때, 교제할 때 종종 갔었는데 여름 되면 이제 한 번씩 생각나는 집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맛보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여름 음식 최종 월드컵 우승으로 콩국수를 골라봤는데요. 여러분의 최애 여름 음식은 무엇인가요? 제가 고른 후보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름철 특별 음식이 없으시다면 저에게도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종종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사회 범죄 사건들을 보면 청소년 범죄에 연관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꼭 청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들이 생각보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소년범은 처벌의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그 호통 판사로 유명하신 천정호 판사님이 TV 프로그램 유퀴즈라는 프로에 출연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내용이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그분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년범의 대부분은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보호 없이는 청소년 범죄 상황이 결코 나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소년범들이 스스로 사회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지금 참아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판결 시간이 고작 한 명당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분 안에 그 아이들 워낙 이 판결이 많아서 3분 동안 이 아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사실 너무 짧잖아요. 가까운 일본은 그런 소년 범죄 건들을 판결할 때 1시간씩 평균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짧죠. 그 시간 동안 사실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사회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주고 관용을 베푸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막 호통을 치면서 눈물이 나게끔 막 이렇게 따끔하게 부모나 그 아이들을 혼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단순히 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이들이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천정호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선적으로 이런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제되지 않고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물론 어느 정도 범죄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 청소년 아이들을 함께 끌어안고 기다려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갈 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타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서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기보다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왜 저 아이들이 저럴까라는 생각보다 이 아이를 포용해주고 품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참아주시고 힘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